네, 안녕하세요. 보험 수학 및 보험 수리학을 강의하는 이수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강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오늘 뭘 할 건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보험 수학이라는 과목이 1차 시험에 있잖아요. 이게 흔히 말해서 두 개로 얘기를 하죠. 일반 수학이랑 이것도 그냥 보험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최신 보험 수리하는 거를. 그래 이게 좀 헷갈려서 저는 이거를 이제 미적분학이랑 확률 통계라고 이제 얘기를 확통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요거를 생명보험 수리 혹은 이 장기 보험 수리라고 보통 얘기를 저는 하거든요. 이게 생명만 다루는 게 아니고 손해보험, 장기보험도 이게 똑같은 원리로 이제 상품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다 자료 받으셨죠? 자료 보시면 간단하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좀 넣어놨어요. 넣어놔서 같이 푸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록을 좀 넣어놨는데, 부록에는 이제 맨 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하나는 이 계산 기술을 최근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또 혹시나 모르니까 이게 넣어놨어요. 계산 기술 잠깐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증명 같은 것도 넣어놨습니다. 부록은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겠죠. 다들 풀고 계시죠? 네, 풀고 계시죠. 이 기출 풀다 보면은 아마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풀이를 전혀 아직 감이 안 잡히는 문제가 있을 거고, 이제 풀이가 감이 잡히는데 얘가 계산이 이제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 계산량이 적어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오늘은 요거를 이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산량이 작아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딱 봤는데 풀이가 모르겠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든 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스터디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풀이를 전혀 모르겠다 싶은 문제가 있으면은 시험 전까지 그거를 최대한 이제 감이 잡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이게 뭐 제끼던지 말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하시면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전혀 모르겠다 하는 거 그냥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어디서 구하냐? 이거 다 개발원 홈페이지에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무료로 구할 수가 있고, 대신에 풀이가 없어요. 풀이가 없어서 제가 최근 풀이는 무료 강의를 올려놓긴 했는데 그 이전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기출문제 풀이집을 냈긴 했거든요. 뭐 여유가 되시면 그거 사서 풀이 보면서 푸시면 좋고, 직장인 분들 계시죠? 직장인 분들은 이거 찾아볼 시간에 그냥 돈 써서 책 한 거 사세요. 저도 일한 지가 10년째 됐거든요. 직장인들은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그냥 책 한 권 사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 강의가 오랜만이라서 목이 타네요, 되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1장에서는 이제 이자론을 배웠었죠. 이자론에서 이 이력과 뭐 V 막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이걸 배웠고, 이산일 경우에는 A 앵글 N 그리고 A 더블 닷 앵글 N 이런 걸 배웠고, 연석일 경우에는 A 앵글 N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I가 7%일 때 A 앵글 5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게 계산기에서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K랑 GT라는 기능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V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산기에서 1.07을 입력을 하고 나누기를 누르면 이제 K라고 뜹니다. 1.07 나누기 하면 위에 K가 딱 뜨죠? 그런 다음에서 는을 누르면은 V가 계산될 거잖아요. 계산되거든요. 요게 아시죠? 그러면 이 누르는 순간 GT라는 게 뜹니다. 그렇죠? 한 번 더 누르면은 V제곱, V3제곱, V4제곱, 이제 V5제곱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음에 그 다음에 GT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은 5.1이 이렇게 뜨죠? 1.07 나누기 4.1이 뜨죠? 지금 계산기 있으시면 다 뜨죠? 요게 바로 이제 요까지 바로 4.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신가요? 요 GT랑 K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면 계산량을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 GT 기능 헷갈리시면은 이 공식으로 적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7 나누기 해서 1 누르고 1, 2, 3, 4, 5 하면은 바로 이제 V5승이 계산이 되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누르면은 마이너스 누르면 또 K가 뜹니다. 그리고 1 누르고 엔터를 하면은 1 누르고 하면 요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0.07 해주면 바로 4.1이라는 값이 뜨게 됩니다. 계산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이 도구잖아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도구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2장에서는 이제 사력을 배웠었죠. 사력과 TPX, TQX 이런 거를 배웠었고, 제일 중요한 게 확률 변수 이제 K와 T를 배웠습니다. T를 배웠고, 이제 기대값이 EX, 이 서클 X, 제곱의 기대값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게 사실 1, 2장만 해도 거의 저희 시험에 거의 10문제 가까이 출제가 돼요. 요것만 잘 빠삭하게 아셔도 괜찮고, 요거를 이제 결합을 해서 3장에서 저희가 확률 변수 G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거는 정의는 이산일 경우에는 V의 K 플러스 1, 연속일 경우에는 V의 T승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기대값으로 EX, A 바 X가 있었고, 제곱의 기대값으로 이런 거를 배웠고, 분산은 이 두 개 조합해서 분산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확률 변수 Y를 배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가 이산일 경우에는 A 더블 닷
앵글 K 플러스 1, 연속은 A바 앵글 T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여기다 기대값이 A 더블 닷 X, A바 X 이렇게 배웠는데 요거를 1장에서 배웠던 요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Y가 D분의 1-V의 K 플러스 1 그리고 연속일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대값이 D분의 1-AX 델타분의 1-A 바 X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식을 유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위에서 정의한 이 G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분산을 구할 때 D분의 1-G로 이렇게 분산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 이렇게 Y에 대한 분산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는 그 완전 연속, 완전 이산 그 종신보험, 그러니까 정기납 종신보험과 정기납 생사 혼합보험일 경우에만 이렇게 공식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저희가 확률 변수 제로 L을 배웠어요. 제로 L은 미래 손실 현가 변수고 미래에 나갈 이제 지출과 들어올 이제 수입의 현재 가치의 가입 시점 이거를 구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 확률 변수가 0을 주는 보험료를 찾는 게 이게 수지 상등이었습니다. 이게 수지 상등이고 확률 변수 제로 L은 G-PY로 이렇게 정의가 됐죠. 앞에서 배운 3장, 4장에서 배운 확률 변수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이 보험료 P는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그냥 단순히 상수일 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이 기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게 수지 상등이 돼야 되니까 Z의 기대값 빼기 P는 상수죠. 그래서 Y의 기대값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험료가 Y의 기대값 분의 Z의 기대값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늘 시간이 타이트해서 제가 최대한 3시간 안에 해보려고 할 텐데 조금 오버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대값은 0이고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은 확률 변수 Y가 이렇게 또 표현이 됐죠. 정리를 해주면 1 플러스 D분의 P, G 빼기 D분의 P로 제로 L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분산을 구해보면은 얘는 상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제곱의 확률 변수 G의 분산이다. 이런 공식이 또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글씨?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되는 거고 6장에서는 이 확률 변수를 시점을 옮겨봤어요. 0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t 시점으로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미래 지출과 미래 수입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제 미래법이었고 과거 지출과 과거 수입으로 계산하는 게 과거법이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값은 이제 더 이상 0이 아니고 tvx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분산 공식은 요거랑 사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를 이제 미래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ax 플러스 t 빼기 보험료는 상수기 때문에 0시점이나 t시점이나 똑같죠. 요게 이제 미래법이 됐고, 과거법으로는 과거 수입 빼기 과거 지출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걸 다시 좀 표현을 해주면은 빼기 ax 이걸 t의 1, 그러니까 현가를 땡긴 다음에 요만큼이 현가를 땡긴 부분이고, 이렇게 땡겨서 다시 밀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네, 이런 큰 그림을 가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지 좀 헤매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됐나요? 지워도 될까요? 사진 찍어도 돼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개념 1, 2, 3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률 변수 tx를 배웠죠. 요거에 대한 이 CDF, 그러니까 t가 어떤 t보다 작을 확률이 tqx로 저희 정의를 했고요. 생존함수, 즉 t가 어떤 특정한 t보다 클 확률을 tpx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PDF는 tpx의 ux 플러스 t로 이렇게 정의가 됐죠. 이렇게 정의가 된 이유는 사력의 정의 때문에 그런 건데, 사력의 정의가 이렇게 되면서 st가 tpx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그래서 tqx를 이 CDF의 적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0부터 t까지 spx의 ux 플러스 s의 ds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px는 2의 마이너스 0부터 t까지 ux 플러스 s의 ds, 그리고 2의 x부터 x 플러스 t까지 us의 ds,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면 쉬워요. 이 상태에서 얘는 t로 미분하면 할 때 편하고 얘는 x로 미분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tpx를 이제 두 가지로 미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변수가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있으니까 두 가지로 미분을 할 수가 있고, x로 미분을 하면 tpx의 ux 마이너스 ux 플러스 t가 되는 거고, t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tpx의 ux 플러스 t로 이렇게 미분이 됩니다. 헷갈리시면은 요게
여기 가면서 없어지죠. 네, ux가 x로 미분할 때랑 t로 미분할 때랑 요 x만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얘는 이제 st고 얘는 얘를 d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ft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ft가 되니까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uy 플러스 t가 어떤 µx 플러스 t에 이렇게 정수배인 경우에는 어떤 관계식을 다루냐면 tpx의 n승이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tpx는 2의 마이너스 0부터 t까지 uy 플러스 s의 ds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0부터 t 이 자리에다가 n 곱하기 ux 플러스 s의 ds가 입력이 대입이 되는 거죠. 이 식이 이 자리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n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0부터 t까지 ux 플러스 s의 ds의 전체 n승으로 되기 때문에 tpx의 n승이 된다 라고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결론만 외우셔도 되는데 저는 결론보다는 이 과정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을 꼭 한 번씩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유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유제 1번입니다. 지금 사력이 두 가지가 나왔네요. 지금 ux 플러스 t로 계산한 사막률은 qx라고 표현을 하고요. 뮤 스타로 계산한 식은 q 스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때 ux 플러스 t 스타가 0부터 1 사이 그리고 2 사이에서 요때는 0.5 ux 플러스 t가 되고요. 요때는 2 곱하기 ux 플러스 t가 된다고 했죠. 방금 본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면 tx 스타는 2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u의 x 플러스 t 스타의 dt가 되는 거고, 지금 0부터 1 사이니까 0.5가 들어오는 거죠. 0.5에 ux 플러스 t의 dt가 되는 거여서 얘는 px의 0.5승이 됩니다. px 플러스 1의 스타는 2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뮤의 x 플러스 1 플러스 t dt의 스타기 때문에 이때는 2배가 되죠. 그래서 2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 곱하기 뮤x 플러스 1 플러스 t의 dt가 돼서 이때는 p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P스타를 다 구했죠?
Q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PX 플러스 1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P스타 구할 수 있으니까 이 PX 스타는 PX 스타 곱하기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이 QX 스타는 1 빼기 2PX 이렇게 스타로 답을 마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2번. 지금 코로나 중에는 UX는 KX라는 게 주어졌고, 요때 20세인 사람이 10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0.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 스타는 이게 이제 6분의 5KX로 떨어지는 거죠. 이때 20세인 사람이 20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을 구하라라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첫 번째 주어진 식에서 10P20은 0.9가 될 거고요. 얘는 정의에 의해서 20부터 30까지 UX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KX에 DX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2분의 KX 제곱을 20부터 30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니까 이게 30제곱 빼기 20제곱 500 마이너스 2분의 K에 500이 되고, 이에 마이너스 250K 승이 지금 0.9가 되는 거를 저희가 알아냈죠. 그럼 요거를 알기 위해서 20P 20의 스타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20P 20의 6분의 5승이 되겠네요. 그러면 20P 20을 계산을 해보면 이의 인테그랄 20부터 40까지 KX의 DX가 될 거고요. 적분을 해주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K에 40제곱 빼기 20제곱이 돼서 2의 마이너스 600K가 되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600K에 6분의 5승이 되고요. 2의 마이너스 500K가 돼서 지금 요거를 이용을 하면 0.9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QX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 번 보시면 이제 지금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있죠. 비흡연자를 이제 TPX 얘를 한번 스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40세의 흡연자가 20년 안에 사망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고 했고, 또 나에서 주어진 조건은 흡연자의 사력은 비흡연자 사력의 2배라고 했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20P 40 스타를 구해야 되고, 얘는 20P 40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20P 40은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거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1 빼기 100 마이너스 40분의 2의 제곱의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ddx의 dpx를 구하는 거는 ddx를 2의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t까지 뮤 s의 ds를 이렇게 이제 미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지수 미분이죠. 지수 미분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이제 그대로 요거 헷갈리실까봐 요거 다시 적으면 ddx에 2의 fx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네, 위에 부분이 통째로 그냥 fx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곱하기 여기 이제 f'x가 와야 되는 거죠. 거기 따지면은 ux 플러스 t 마이너스 ux라고 오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주면 dpx에 ux 마이너스 ux 플러스 t 라고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음은 이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드 모아브르랑 CFM 가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가정은 이 tx가 이 유니폼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게 드 모아브르고 얘가 이 지수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게 CFM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보통 지수 분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기대값이 세타고 분산이 세타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확률론 수업에서 들으면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때에 이제 PDF는 세타분의 1에 마이너스 세타분의 S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계리 할 때는 이거를 U에 2에 마이너스 뮤 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파라미터가 역수로 돼 있죠. 역수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값을 뮤분의 1 분산을 U 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지수 분포라는 거. 네. 아까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되게 헷갈렸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이 있는데 두 가지 가정을 쓰는데 이게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냐면 이 균등분포는 0세부터 죽을 때까지 PDF가 일정하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요때 요게 균등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TX라고 하는 거는 얘가 X만큼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게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살아만큼 이게 잘라버리고 남은 것만 따지는 건데 이 남은 게 또 그대로 유니폼 분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쓰는 거예요. 네, 이런 가정을 쓰는 거고 이 지수 분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무한대로 가는 요게 이런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얘가 X만큼 살았죠. 그럼 이제 조건부 확률로 요만큼만 남았는데 얘가 다시
지수 분포를 따른다가 되는 겁니다. 얘는 지금 파라미터가 바뀌었죠. 오메가에서 오메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고, 얘는 파라미터조차 바뀌지 않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무기역성이거든요. 지수 분포의 무기역성. 이게 왜 무기역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름을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이 조건부 확률도 원래 확률과 똑같은 형태를 띈다라는 게 이 두 가지 가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디 갔지? 그러면 확률 변수를 볼 때 이제 PDF, CDF, 서바이벌 펑션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드 모아브르는 이 균등분포기 때문에 얘가 오메가 마이너스 x분의 1로 일정합니다. 그리고 CFM은 이 사망이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 모아브르 법칙은 어떤 이 QX 쪽으로 접근을 해서 푸는 게 좀 편해요. 그리고 CFM은 이 PX로 접근하는 게 풀이가 좀 더 편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1 빼기 네. 이 중요한 거는 요거 기억하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되는 거죠. 얘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기대값을 보면은 2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x, 그리고 얘는 u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보면 12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u 제곱분의 1.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확률 변수 Z를 배웠었죠. Z를 배웠고, 얘가 VT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의 Z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VT의 TPX의 UX 플러스 T DT로 정의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드 모아브르 가정에서는 요만큼이 상수로 일정하죠. 그래서 오메가 마이너스 x분의 1로 싹 빠져나오고, 드 모아브르가 되면은 무한대가 아니죠. 무한대가 아니고 오메가 마이너스 x로 바뀝니다. 그래서 VT만 딱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A 바이 앵글 오메가 마이너스 x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델타 t, 그리고 2의 마이너스 뮤의 dt로 적용할 수 있죠. 상수 사륙 가정 적용하면, 그럼 얘가 적분을 해주면 뮤의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뮤 플러스 델타 t의 dt가 되는 거고,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제곱의 기대값도 0부터 무한대까지 v의 2t의 tpx의 ux 플러스 t dt로 할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유도를 해주면 오메가 마이너스 x분의 1에 2 델타분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2 델타 t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다시 적어주면 오메가 마이너스 x분의 a 바이 앵글 오메가 마이너스 x인데 1에 델타분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델타에 오메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얘도 지금 오메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이게 제곱으로 가면서 굳이 이제 공식을 따지자면 델타가 이제 2델타로 다 바뀌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의 기대값을 해주면은 0부터 모네까지 2의 마이너스 2델타 t에 2의 마이너스 뮤 t에 뮤의 dt가 되고 뮤 플러스 2델타 분의 뮤로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덥죠? 방이 좀 덥네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y를 생각해 보면 a바 앵글 t가 될 거고요. 얘를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a바 앵글 t에 tpx에 ux 플러스 t dt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드모아브르에서는 애매해요. 이 공식으로 뭔가 공식 유도하기 되게 애매해집니다. 이게 상수가 돼도 형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드모아브르에서는 그냥 이런 관계식을 이용을 하는 게 더 편합니다. CFM에서는 요거를 이제 이게 총액 지급 방식이고 시점 지급 방식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죠. 똑같은 식으로. 그럼 얘가 CFM 가정에 가서는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델타 t, 2의 마이너스 뮤 t가 되고 이게 뮤 플러스 델타 분의 1로 간단하게 유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드모아브르에서는 그 y 확률 변수 y부터는 딱히 공식 안 외우는 게 더 좋고요. CFM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보험료를 구한다고 했을 때 정기납 종신보험 보험료를 구한다고 했을 때 앞에서 구한 공식들을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뮤 플러스 델타 분의 1 분의 뮤 플러스 델타 분의 뮤가 돼서 심플하게 뮤라고 계산이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참 편해요. 그리고 참고로 TBX는 그냥 0이 됩니다. CFM 가정에서는 뭐 문제에 잘 나오진 않지만 요거 유제 2번만 좀 풀고 쉬도록 할게요. 유제 2의 1번 보시면은 지금 사력이 주어졌는데 나눠져서 주어졌죠. 40부터 45까지는 0.01이고 그 이후에는 0.0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p 40은 이 인테그랄 0부터 20까지 ux 플러스 t의 dt가 되는 거고요. 얘는 5년 동안은 0.01 그리고 15년 동안은 0.02가 돼서 2의 마이너스 0.35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혹시 너무 빠른가요? 그 다음 2번과 3번은 거의 같은 문제죠. 같은 문제입니다. 요거의 이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요 세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각각 언제 가지냐면 k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보다 클 때 이런 값을 가질 겁니다. 이때 확률은 qx, px의 qx 플러스 1, 2px의 qx 플러스 2, 그리고 3px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에서 지금 모든 나이에 대해서 qx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상수 사력이 되겠죠. 그래서 q, pq, p제곱 q, p 세제곱으로 해서 이제 기대값과 분산 각각 구해주시면 됩니다. k는 0 곱하기 q, 1 곱하기 pq, p제곱 q, p 세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 다른 공식 있죠? p 플러스 p제곱 플러스 이 세제곱 이렇게 구해주셔도 됩니다. 제곱도 마찬가지로 2제곱에 p제곱 q, 3제곱에 p 세제곱 하셔도 되고 p 플러스 3p제곱 5p 세제곱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제가 설명 하나 안 했네요. 얘를 p 곱하기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었죠. 증명하는 것 뒤에 부록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 성질을 이용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4번 보시면 사망 즉시 10을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이 10인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g가 이의 g가 지금 5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리고 사력과 상수는 이력과 사력은 상수라고 했죠. 그럼 상수 사력이 되겠죠. 그럼 이제 확률 변수 g의 정의가 사망 즉시 지급을 하는데 그 보험금이 10원입니다. 그래서 g는 10 곱하기 v의 t승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이 기대값은 10 곱하기 a 바 x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살펴봤듯이 얘는 u 플러스 델타분의 u가 되고 이 값이 5로 주어져 있죠. 얘를 계산을 해주면 u는 델타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계산할까요? u 플러스 델타분의 u는 2분의 1이 되고요. 이렇게 곱해서 이 u는 u 플러스 델타가 되고 u는 델타라는 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산 구하려고 하면은 제곱의 기대값 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0 곱하기 v의 2t가 되는 거고, 이 계리 기호로 적으면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CFM 공식은 u 플러스 2 델타분의 u가 돼서 3분의 100이 되겠네요. 상대적으로 이제 CFM 과정이 문제풀이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값과 기대값 그리고 제곱 기대값이 있으니 분산 구할 수 있겠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력은 상수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t의 분산이 2500으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 상수 사력이니까
뮤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뮤는 0.0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바 X 플러스 50은 U 플러스 델타분의 U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델타도 0.03으로 주어져 있죠. 아, 6번. 6번 보시면 K인형 덫이 QX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CFM 과정일 때는 P의 K승 곱하기 Q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C 곱하기 0.95에 K승이 돼 있으니까 P는 0.95, Q가 0.05인 어떤 CFM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PX는 A+X분의 AX가 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VQ가 됩니다. 그래서 I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VQ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CFM 과정인 거죠. 사력이 상수로 주어져 있고요. 이 서클 40은 이 서클 X는 45라고 주어져 있고 이게 뮤분의 1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는 45분의 1이 됩니다. 다음 조건 A바 X는 U 플러스 델타분의 뮤죠. U 플러스 델타분의 U가 되는 거고 얘가 4분의 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4뮤는 U 플러스 델타가 되고 델타는 3뮤가 되니까 45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 뮤랑 델타를 다 구했습니다. 그죠? A바 X 랭글 10은 A바 X 앵글 10의 1 플러스 12X로 구할 수가 있고 이 앞에 부분은 1 빼기 2의 마이너스 U 플러스 델타의 10으로 구할 수가 있고 뒷부분은 2의 마이너스 U 플러스 델타의 10으로 공식으로 구할 수 있죠.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뒤에 잘 제가 부록에 넣어놨습니다. 다음 8번. 지금 사력과 이력이 상수로 주어져 있네요. A바 X 앵글 10 A바 X 앵글 10의 바가 되겠습니다. 2차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최종 생존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건데 뭐 1차 준비하신 분들은 몰라도 되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A바 앵글 10에 플러스 10량 거치 A바 X가 되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의미는 일반적인 A바 X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존 시에만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어떤 몇 년 동안은 이 부분은 확정연금으로 지급됩니다. 확정적으로. 실제로 보험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은 다 이런 형태입니다. 종신보험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A바 앵글 10은 1 빼기 2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10 델타로 계산이 되는 거고, 뒤에 부분은 10bx에 a 바 x 플러스 10으로 계산해 줄 수 있겠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u 플러스 델타 10에 u 플러스 델타 분의 1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